안녕하세요, 트리키입니다. 지금 한 6분 들어오셨는데, 갈수록 너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오늘은 이제 파티클 플로우를 저번 시간에 이제 파티클 플로우에서 이제 제가 보통 자주 쓰는 이제 노드라 그래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해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간단한 이펙트들을 이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고요. 오늘 잠깐 좀 만들어 볼 이펙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스폰을 이용을 해서 이 파티클이 바닥에 닿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개의 파티클로 나누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인데요. 이거는 뭐 아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걸 플레이를 누르면은 비비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파티클로 다시 분산이 되는 이런 이펙트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한 이제 메쉬라서 그런데 이거를 렌더링을 해서 합성을 하면은 괜찮은 이제 이펙트가 나오고요. 실제 이 방법으로 제작했던 이펙트가 어떤 이펙트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사용한 이펙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시네마틱 이게 제 이건 아니고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거일 텐데 여기 있다. 네, 실제 방금 씬 이 씬 있죠? B씬? 이 씬에서 완전히 지금 제가 이제 제작을 했던 방법으로 실제로 파티클 플로우만 이용을 해서 이제 콜리전 하는 이제 물 튀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제작을 해서 합성까지 해서 이제 트레일러로 만들었던 그 씬입니다. 이게 이제 다크 소울트 프로모션 씬 영상인데요. B가 의외로 여러 가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노드라든가 이런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스폰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기능으로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서 합성까지 거치면은 꽤 괜찮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좀 괜찮은 이펙트를 제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퐁퐁퐁퐁 떨어지는 건데, 여기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하실 때 이제 뭐라 그러죠, 모션 블러 같은 걸 이제 넣으면은 좀 더 그럴싸하게 이제 이펙트가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이 이펙트를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미사일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파티클 플로우에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어 가지고 플레이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이제 이펙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닫아두고요. 자, 일단 새로운 씬을 열고요. 이제 6번을 맞다. 먼저 이것부터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잠시 깜빡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었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저번 시간에 하려다가 못했었거든요. 이제 어떤 스크립트냐면은 사실
아주 뭐 고급적인 이제 고급 스킬을 사용한 이제 스크립트는 아니고 좀 여러분들 이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단순하게 이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를 좀 하나 이제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스크립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더 파셔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조금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스크립트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6번을 눌렀을 때 파티클 뷰가 나오는데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6번을 이제 톡을 하고 있는데 파티클 뷰가 안 나오잖아요. 혹은 이제 뭐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파티클 뷰가 나오는데, 이거를 토글이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이제 파티클 뷰를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1을 누르시면은 이런 맥스 스크립터 이제 리스너가 나오는데, 이건 무시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조금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리스너가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그리고 뉴 스크립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이제 기록하시면 되냐면은 매크로 스크립트 이제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티클 뷰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POOP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엔터 치신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에 이제 콜론을 넣으시고 이제 따옴표 2개 넣으신 다음에 뭐 트리키 툴, 이거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지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제 툴팁이라는 이제 버튼 위를 올리면은 이제 나올 수 있게 툴팁으로 이제 뭐 파티클 뷰 오픈 이런 툴팁을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예쁘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두신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파티클 플로우 점 오픈 파티클 뷰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명령어냐면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잠깐 옆으로 두시고 맥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맥스 스크립트를 이제 뭐 코드를 짜시는 것도 좋은데 안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 가지고 좀 꺼내고 싶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이런 스크립트 하나로 이렇게 제어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그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이제 빼내 가지고 그냥 버튼만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실행되어 있을 수 있게끔 좀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 매크로 레코드에 가셔서 여기 이너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씬 오브젝트 네임, 그리고 앱솔루트 트랜스폼 어사이먼트, explicit of object set, 그리고 show command partner switching, tool selections, 그리고 show menu item selection, 이거 전부 다 체크를 넣어 주신 다음에요, 방금 전에 이번 6번을 넣어서 파티클 뷰를 안 열렸었잖아요. 이번에는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넣으시면 이렇게 액션맨 execute 액션 1350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다가 여기에 파티클 플로우 파티클 뷰 토글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이거를 찾으셔서 명령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열 수 있게 하는 명령어가 바로 파티클 플로우 오픈 파티클 뷰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이렇게 이제 쓰신 다음에 일단 저장을 해주세요. 일단 저장을 해주시는데 뭐 세이브해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고 싶은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뭐 여기에 뭐 스크립트
여기 뭐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파티클 오픈 파티클 뷰 언더바 오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시고 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27783이라고 파란색으로 글씨가 뜨거든요. 이것은 이제 실행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커스터마이즈로 가셔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찾으면 되는데,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시면 되는데, 먼저 찾으러 가실 때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신 후에 이제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떠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뜨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저는 이제 트리키 툴이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트리키 툴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신 후에 이제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파티클 뷰 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현재 키보드로 되어 있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핫키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파티클 뷰의 단축키인 6번을 넣으신 후 어사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쇼컷으로 이제 6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번을 누르면은 토글이 켜져 있던 꺼져 있던 간에 파티클 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일단 켜져 있는 상태에서 6번 누르면 파티클 뷰 켜지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글을 끄신 다음에 6번을 잠시만요. 좀 스크립트 이 명령어가 조금 다른가 보네요.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티클 뷰 오픈 이거 맞는데? 파티클 플로우 오픈 파티클 뷰 이것 때문인가?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한 칸 띄었는데 이게 잘못 띄어졌네요. 이거 띄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나오면은 이제 뭐랄까요, 정확하게 들어간 건데 제가 여기를 한 칸 띄는 바람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E 눌러서 실행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글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파티클 뷰가 열렸고요. 토글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6번 누르면 똑같이 파티클 뷰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터를 제어를 해서 토글이 눌러져 있던 띄어져 있던 간에 파티클 뷰를 열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간단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파티클 뷰를 열고 닫고 하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한번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펙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바닥이 될 플랜 하나를 이렇게 쭉 만들겠습니다. 만들고요. 이걸 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눌러서 파티클 뷰를 키신 다음에 스탠다드 플로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스탠다드 플로우 하나 꺼내시면은 현재 너무 크다. 보시면은 플랭 한 가운데에 파티클 하나 나와있죠. 파티클 플러가 나와있죠.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파티클을 선택을 하시고 쭉 위로 올리신 다음에 적당하게 올리신 다음에 지금 탑뷰에서 파티클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플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파티클이 딱 절반 수준인 50%이기 때문에 100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퍼 리미터를 좀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프레임에서 파티클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를 100프레임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부터 100프레임까지 쭉 파티클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그 빗물이 여러 갈래로 튕겨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이 파티클이 닿았을 이제 여기 플랜에 닿았을 때까지의 한 가지의 공정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 콜리전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이제 쪼개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바닥과 파티클과 이제 콜리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콜리전을 하려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가 이제 여기 있는 콜리전을 사용을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앞서서 일단 바닥에 닿으면은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이제 쪼개지는 것을 이제 만들려면 스폰이라는 노드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콜리전 스폰이라고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콜리전 되는과 동시에 파티클을 또 여러 가지로 쪼개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제 뭐 기능을 가진 것들인데요. 이번에는 콜리전이 아닌 단순히 이제 콜리전 스폰을 사용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콜리전 스폰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된 게 파티클이 이 플랜에 닿는 이제 파티클 안에서의 세팅은 이걸로 끝났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콜리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제 콜리전 스폰 여기 부분 디플렉터를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디플렉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콜리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플렉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렉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바람 표시 같은 데어 있죠. 스페이스웍스 쪽으로 가셔서 포스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디플렉터스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이제 콜리전을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U 디플렉터라고 있어요. U 디플렉터가 여기 오브젝트를 등록을 시켜주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뭐 바운스가 된다던가 아니면 멈춘다던가 이것저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히 다른 걸 안 쓰고 거의 U 디플렉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브젝트에 많이 콜리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U 디플렉터를 많이 쓰고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콜리전 스폰이 이제 디플렉터를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 애드를 눌러서 여기 디플렉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U 디플렉터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플렉터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모디파이어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오브젝트 베이스 디플렉터 아이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픽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신 후에 이 오브젝트를 딱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타임 슬라이더를 쭉 넣으면은 파티클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제대로 확인하실 때는 여기 틱 부분에서 이제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자, 쭉 내려가죠. 예, 지금 보이시죠? 퉁퉁퉁퉁 튕겨서 여기까지 나가는 거. 이제 콜리전이 이제 됐는데 이제 바운스가 되잖아요. 바운스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할 수 있게끔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콜리전까지는 됐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튀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드 하나 중에 이제 딜리트를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이제 끊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벤트 2로 가져오셔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파티클 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우 차트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스 포지션 이제 순서대로 쭉 지나가다가 여기 콜리전 스폰에 U 디플렉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쪽에 콜리전에 닿는 파티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콜리전 충돌이 이제 충돌되고 쪼개지는 파티클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시킨다라는 이제 순서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딜리트 a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콜리전이 된 동시에 파티클이 바로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by particle age 에서 뭐 한 3, 2 좀 짧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빗물을 보시면은 땅에 닿는 거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또 물러 사라지면은 통통통통 하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좀 보시면은 잠시만요. 또 스플래터, 레인이구나. 레인 스플래터. 잠시만요. 자, 여기 좋은 레퍼런스가 있네요. 자, 보시면 땅에 닿는 순간 톡 하고 여러 갈래로 쭉 올라가면서 바로 중력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건 슬로우 모션인데 좀 더 빠르게 보면은 이제 금방 오랫동안 살아있지는 않아요. 금방 중력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을 조금 짧게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명을 좀 이제 짧게 잡아주기 때문에 약 한 3에서 2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이제 보시면은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네, 이런 느낌이죠. 좀 더 이제 수명이 좀 더 짧게 됐는데 좀 잘 보이게끔 할까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콜리전이 됐을 때 너무 많이 위까지 튀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제어하는 방법은 여기 콜리전 스폰에서 이제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일단은 콜리전이 됐을 때 하나의 파티클로 다시 바운스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양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스프링을 이제 좀 늘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파티클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빗물이 이렇게까지 위로 많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스피드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너티드라는 부분에서 이제 줄이시면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쪼개져서 나오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그리고 빗물이 튀겨서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좀 랜덤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정형화돼서 위쪽으로만 상승되는 느낌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짝 랜덤 값을 주고요. 그건 좀 더 줄이고 랜덤 값을 올린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퍼져가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한번 이제 상황을 볼까요? 자, 플레이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플래터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가지 이제 조절을 해주면은 이제 괜찮은데, 첫 번째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지금 단순히 위로 상승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중력의 영향을 좀 받게끔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스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리얼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를 여기에 하나 추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월프 쪽으로 다시 가셔서 포스, 그 다음에 여기 그래비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에서 애드를 누르시고 그래비티를 적용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봤는데 지금 파티클이 위로 올라가는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밑에 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력값이 너무 세 가지고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뭐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포스 부분을 이 수치를 이렇게 낮춰서 쭉 낮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끔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혹은 여기
중력값을 아예 지금 현재 기본 디폴트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춰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력값이 있긴 있는데 조금 심하게 뭐 그렇게까지 받지는 않네요. 중력값을 그러면은 여기 포스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234니까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중력을 받게 해주고, 여기 콜리전 스폰에서 아까 전에 그 이너리티가 조금 낮은 수치였으니까 이걸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사라진 느낌이 나는데 조금 더 올려서, 그리고 일단 딜리트 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딜리트 값을 좀 올려서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력 값을 많이 이제 받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 다시 이너리티 값을 32에서 조금 낮춰주시고, 이러면은 제 중력 값을 받아서 이제 툭툭 튕겨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도 이제 확실하게 나게끔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됐죠? 포스 값은 조금 더 낮춰서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빗물이 떨어져서 이제 스플래터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났어요. 자, 한번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났죠. 근데 지금 0프레임에서 좀 끊기는 느낌이 나니까요. 벌스에서 여기 부분을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0프레임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제 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단순히 파티클로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를 볼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크라카토아 같은 것들로 뭐 파티클 렌더링을 해서 모션 블러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탠다드 플로우를 그냥 그 상태로 사용되면은 이제 포지션, 스피드, 로테이션, 쉐이프라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라인 부분을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쉐이프 001이라는 모양이 현재 조금 그 큐브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나마 B로 조금 비슷하게 해주시려면 이제 스피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스피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살짝만 이제 줄여두고요. 빗물이 지금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지, 여기 스케일이 있을 거예요. 이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로 이 오브젝트의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스케일 부분에 이제 빗물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데 사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티클 플로우 내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신다면은 여기 컨스트레인트 프로포션을 이제 끄시면은 X, Y, Z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크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체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움직이면 다른 것까지 같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뭐 X축과 Y축은 똑같지만은 이제 Z축만 좀 길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프로포션을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이제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려주는데 지금 조금 모양이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사선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로테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로테이션이 지금 현재 랜덤 3D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값이 조금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속도에 이제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 그러니까 벨로시티에 관해서 이제 따라서 이게 좀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에서 랜덤 3D를
스피드 서페이스, 스피드 스페이스 폴로우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길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Z축으로, Z축이 아니라 Y축이다. Y축으로 9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쉐이프 말고 이제 스케일에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길쭉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와 Y축은 이제 조금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좀 기네요. 이걸 한 300 정도만 좀 더 길게, 그리고 이거를 한 20 정도만, 20에 20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전처럼 길쭉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 베리에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건 랜덤 값을 얼마 정도 줄 것인가인데, 여기는 한 5 정도만 주고, 여기도 5, 여기는 한 20 정도 줄까요? 20 정도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너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컨스트레인트 프로포션을 꺼주셔야 되네요. 자, 꺼주시고 여기를 5, 그리고 길이는 20 정도. 그럼 좀 가늘고 긴 모양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일단 내리는 비는 메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십자가 모양을 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틱 모양에도 이제 오브젝트를 좀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히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냥 쉐이프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하나 넣어주시고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쉐이프는 현재 큐브 3D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틱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그 쉐이프를 눌러주신 다음에 큐브를 스피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로 가셔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스케일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요. 랜덤 값만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이 나게 되겠죠. 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듯한 이제 느낌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 만들기는 사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이펙트 자체가 조금 뭐랄까, 거의 이펙트 3D 맥스 파티클 플로우 입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주 이제 강의되는 내용이고요. 이걸 한번 이제 제작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뭐랄까 리얼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여기 떨어지는 부분에도 지금 현재 스피드만 들어가 있는데, 스피드를 지금 이 300을 200과 100으로 줘서 이제 좀 랜덤하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이제 포스 하나를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래비티를 등록을 시켜 주시면은 조금 더 리얼한 이제 현실 세계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자,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포스에 그래비티가 들어가면 가속이 붙어요. 자, 여기 스피드를 한번 꺼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이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빗물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드실 때는 보통 조금 이제 스피드 뿐만이 아니라, 혹은 스피드를 아예 없애고 이 포스 하나로 이제 그래비티를만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닫고요. 그런데 뭐랄까, 이게 조금 마음에 상당히 안 드시잖아요. 너무 일직선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나는 진짜 진정하게 이제 뭐랄까 빗물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원래는 뭐 노이즈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제 스피어 말고 지오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스피어로 만들겠습니다. 지오스피어로 만들려니까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거를 컴퓨터 투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1번 버텍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을 먹여주시고 위로 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물방울 모양처럼.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방울 같은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N을 눌러서 노이즈를 살짝 추가를 해서 프랙탈 말고 이제 시드를 좀 작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노이즈를 집어넣어 주고요. 길게 해서 부드러운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는데, 그 대신 이제 Z축으로는 안 넣고 이렇게만 넣습니다. 지금 잠깐만, 에디테이블 폴리에 면이 좀 부족해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면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면을 넣어주려면 여기 누르신 후에 이제 TU를 누르시면 여기 터보 스무스가 있어요. 터보 스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면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이즈를 넣고, 그러면 좀 더 노이즈가 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조금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뭐 나름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살짝 하게끔, 네,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이 모양에 이제 비 내리는 이쪽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을 누르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사용됐던 게 이제 쉐이프 001, 그러니까 파티클 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모델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딨지, 쉐이프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쉐이프랑 대체를 시켜주세요. 그냥 그 위로 가져가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생기거든요. 이 의미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쉐이프 인스턴스를 적용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쉐이프 인스턴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티클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이거 논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시고 이 오브젝트를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스케일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서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뭐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 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현재 그 뭐지, 쉐이프 이제 로테이션이 지금 스피드 팔로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90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마이너스 90으로 해주면은 똑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다시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뭐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 값을 한 5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Z 값은 안 줘도 되겠네.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랜덤 값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랜덤 값이고, 자, 4, 이걸 주면 안 되겠구나. 자, 랜덤 값은 일단 Z축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보시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로,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뭐 스케일을 줄이거나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잘 잡아주시고, Z축을 조금 더 늘려면은, 자, XY축을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보다는 조금 일직선상의 이제 길이보다는 그래도 앞에는 좀 굵고 이제 뒤쪽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듯한 빗물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오브젝트 딱 하나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조금 더 여러 개, 뭐 몇 개씩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몇 개를 좀 더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왜, 뭐야, 안 되지. 뭔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좀 꽤 무거운데, 5개. 됐다. 뭐 한 5개 정도 복사를 하신 후에, 뭐 노이즈 값을 이렇게 살짝살짝 조절을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스케일을 조금 더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에디터블 폴리에서 끝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끔 뭐 만들어 주시고요. 뭐 좀 올린다 그런가, 아니 뭐이 부분을 좀 더 줄인다거나 위로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조금씩 다른 모델을 준비하신 후에 이것들을 전체를 적고요. 전체 선택을 하신 후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5개의 그룹을 만들어 주신 후 다시 6번 열어서 다시 파티클 뷰를 여신 다음에 여기 쉐이프 인스턴스 쪽에서 이제 쉐이프 001로 등록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룹 001이라는 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그룹화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보내겠다라는 뜻인데, 보시면은 아예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랜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체크를 하시냐, 여기 그룹 멤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그룹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파티클 플로우 인스턴스로 보여주게 되지만은, 이 그룹 멤버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룹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하나씩 이제 랜덤하게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씩 뭐 모델링은 뭐 100개면 100개, 뭐 20개면 20개, 20개 이제 뭐 그룹화를 시켜서 파티클 플로우에 등록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랜덤하게 파티클 인스턴스로 들어오게 돼서 좀 더 이제 리얼한, 이제 조금 정형적이지 않은 빗물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빗물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이제 파티클 플로우 이펙트를 제작하실 때도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빗물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인스턴스에 관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랜을 하나 이렇게 더 깔고요. 그리고 6번을 눌러서 어딨지? 스탠다드 플로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스탠다드 플로우를 하나 꺼내시고 지금 오브젝트를 파티클을 하나 빼서 쭉 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180도 정도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이 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뭐 사실은 스피드에서 이제 리버스로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이제 벌스에서 지금 0에서 30으로 되어 있는데 리미터 스타트를 1 그리고 스톱을 2로 잡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의 프레임, 이제 200의 파티클이 딱 2프레임까지만 재생이 되겠죠. 그 후에 스피드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포스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요, 이제 포스, 이제는 그래비티 하나를 추가로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포스에 그래비티를 등록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툭 떨어지는 듯한 파티클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티클을 살짝 위로
좀 올린 다음에 그 후 이제 스피드에서 이제 디버전시, 그러니까 각도를 이제 퍼지는 각도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력이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콜리전을 이제 조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디플렉터로 가셔서 U 디플렉터 선택을 하시고 여기 부분에 이제 콜리전, 어디지? 콜리전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전을 선택을 하시고 add 누르신 다음에 U 디플렉터를 등록을 하시고 U 디플렉터는 이 플랜을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통통통 튀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듯한 이제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조금 위로 조금 솟구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스피드 자체가 이제 300인데 조금 더 올려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퍼져나가는 게. 그리고 이제 밸리에이션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이니까 한 절반 정도, 250 정도. 그리고 파티클 수는 200이 필요 없고요. 한 20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뭔가 이제 터진 듯한 이제 파티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후에 이제는 지금 통통통통 튀겨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통통 튀기되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제 프랙션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마찰 계수인데 보시면은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퍼져나가는 게 조금 보이시나요? 바운싱은 되지만 부딪힌 곳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통통통통 뛰고 있죠.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69 정도로만 잡아줘서 살짝 가다가 멈추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바운스를 0.2 정도로 잡아서 자, 보시면은 살짝 퍼지되 살짝 바운스 되면서 이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늘릴까요? 플랜을 좀 더 늘려서 자, 네, 이제 이런 느낌, 이제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 지오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캔슬, 이거 지오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노이즈를 집어넣고요. 이번엔 프랙탈로 집어넣고 시드를 스케일 0.1 정도로 주시고 이제 스트렝스를 강하게 넣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돌을 만드실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스케일을 좀 넣고 그다음에 좀 키워서 자, 이렇게 주시고 스케일을 조금씩 이제 키우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이런 돌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FD에 뭐 333 1로 컨트롤 포인트 눌러주시고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5개 정도만 만들고요. 멋대로 다시 이제 만들어 주세요. 모양이 점점 다 다르게끔. 저도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퓨으로 폭파 만들 때 데브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 이제 돌을 하나하나 모델링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작은 돌들도 만들기도 엄청 귀찮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퍼져나가는 조그만한 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많이 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노이즈라는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늘려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번 누르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버텍스 선택하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을 다시 여셔서 지금 현재 쉐이프 이제 003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쉐이프 인스턴스로 바꿔주시고 론을 이제 그룹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룹 멤버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시면은 자, 이런 느낌. 이제 이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스케일을 추가로 집어넣고요.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랜덤 값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리얼한 느낌으로 이제 만드실 거면은 여기에 스핀을 넣어서 지금 현재 랜덤 3D 이제 3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피드 스페이스 팔로우로 바꿔주신 다음에 뭐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걸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회전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전혀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리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핀을 멈춰줘야 되는 그런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서 이제 콜리전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파티클로 아예 그냥 바꿔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바꾸겠는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쭉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데 이거를 이제 멈춰줘야 돼서 잠시만요. 스피드를 뭐였더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포스구나. 포스를 하나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아니다. 그냥 콜리전을 하나 더 넣어 주신 후에 콜리전에 이제 U 디플렉터를 하나 더 아예 등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 주시고 이 디플렉터 같은 경우는 현재 바운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스톱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딱 왜 멈춰야 되는데 잠시만요. 디플렉터를 그냥 아예 하나 더 꺼내서 보주고 미러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맨으로 집어넣고 원수를 제로 프릭션을 100%. 이게 왜 자꾸 내려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포스를 안 넣었어요. 포스도 넣고 포스를 하나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스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스톱이 안 되지?
잠시만요. 왜 이러지?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뭘 빼먹은 거지? 이러면 이제 드래그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드래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내려가네요. 어, 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딱 멈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내려가는 거죠 도대체? 디플렉터를 하나 다른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그냥 디플렉터를 하나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콜리전에 삭제를 하고 디플렉터를 새로운 디플렉터를 사용을 하고 액션을 100%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왜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러지?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룩본드를 사용을 하면 됐네요. 이제 락 본드는 이제 지정된 맞다 이거였지. 이제 지정된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등록을 시키면은 거기에 콜리전 혹은 이제 뭐 표면에 닿았을 때 아예 붙여진 본드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써주시면은 이렇게 콜리전 된 후에 바로 제자리에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근데 지금은 바로 딱 아예 급격하게 이제 100% 속도가 줄여지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 리미트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제 키셔서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내주셔야 돼요. 스피드 리미트보다는 댐퍼닝에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프릭션 같은 뭐 프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프릭션 어...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하면서 방금 전에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조금 어 이제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맞춰졌는데 말을 안 듣네요 지금. 미치겠어요.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스 같은 경우에는 100 스피드 리미트가 좀 원래 이래도 뭔가 제가 지금 잠깐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이걸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야 될 텐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된 것 같은데. 네, 살짝 밀려 나가면서 네, 멈추는 걸. 왜 이래.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살짝 밀려 나가면서 스피드가 제로로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밀리는 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저도 파티클 플로우로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왜냐면 이제 신큐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을 해서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은 나는데, 원래 지금 이제 럭본드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다른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다음 주까지 이거 한번 좀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급격하게 이제 방금 확 생각이 나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놓은 건데, 조금 실패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뒤 10분 쉬고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오겠습니다.